자, 우리 이번에는 원자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원자의 구조야. 원자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원자 구성 입자에 대한 얘기를 좀 설명을 할 것이고요. 선생님이 기본 입자까지 한번 들어가 보려고 그래. 솔입자까지. 너네는 저기 통합과학하고 물리 2에 가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연계에 존재하는 4가지 힘까지 연결이 되는 그런 이제 약간 물리적인 내용이야. 솔입자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까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화학원에서 다뤄지는 부분은 이제 뭐예요? 동위원소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이제 화합물이 형성이 될 때 자연계에 존재하는 구성 비율, 그거에 따라서 존재 비율이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요새 이제 화학원에서 뒷부분에 18번, 19번 문제로 킬러 문항으로 나오는 유형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까지 요 판에선 정리를 할 거야. 먼저 원자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원자의 구성에 대한 얘기, 구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고요. 원자는 우리가 이제 애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원자를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원자 나온 김에 우리가 또 구별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 원자 그러면 니네가 좀 헷갈리는 게 원소 있지 않냐? 이게 조금 헷갈리는 그런 부분이죠. 원자는 영어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애텀이라고 쓰고요. 원소는 우리 이제 엘리멘트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주기율표상에서 들어있는 그 각각의 원소들, 그러니까 그 어떤 원소를 대표하는 그 문자, 이름이지, 이름. 그래서 우린 그걸 원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구별이 좀 어렵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구별을 할 것이다. 이러면 좀 느낌이 빨리 올 거야. 원자는 개수다, 그 다음에 원소는 종류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몇 개 예를 하나 들어볼게. 이렇게 해보자. 3가지만 해볼게요. CO2, HCN, 그 다음에 CH4. 얘는 이산화탄소라고 읽어요. 얘는 하이드로시아나이드 또는 시아노아수소 이렇게. 얘는 메테인 이렇게 읽어. 그랬을 때 얘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자, 탄소라는 원소가 있고 산소라는 원소가 있는데 거기에 원자가 몇 개로 한 분자를 이루고 있냐면 하나, 둘, 3개. 그래서 우린 얘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이 원소의 3원자 분자다, 이렇게 표현할 거야. CO2라고 하는 애는 분자의 형태인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탄소라는 놈하고 산소라는 놈 2종류. 그래서 이 원소. 근데 그 안에 구성 요소가 탄소 하나에 양쪽 옆으로 산소가 2개 붙어 있다. 그래서 토탈 3개가 있지. 그래서 3원자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그러면 이제 HCN, 하이드로시아나이드, 시아나수소,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니? 3원소, 3원자 분자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이제 선생님이 부연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하겠죠. 얘는 2원소, 5원자 분자겠죠. 이렇게 하면 원소하고 원자를 갖다 구별할 수 있다. 원자는 우리 돌턴의 원자설이 이제 뒤에 가면 할 건데 알맹이 하나를 얘기하는 거다. 가장 작은 입자인 원자라고 얘기를 한다. 우리가 이제 가장 작은 입자라고 하는 원자를 갖다가 사실은 돌턴의 원자설에서는 가장 작은 입자라고, 너네 중학교 때까지는 가장 작은 입자라고 배웠지만 사실은 원자를 쪼개보면 어떻게 돼 있다? 핵하고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는 상대적인 크기 정도는 알고 있죠. 올림픽 주경기장이 원자의 크기라고 한다 그러면 그 안에 오렌지 씨드라는 표현이 나와. 오렌지 씨. 우리 오렌지 먹다 보면 가끔 씨 나오잖아요. 그거 어떻게? 씨바! 그러죠? 씨바! 그러죠? 요게 아니야? 씨바. 씨가 들어있어. 그래서 그 씨가 주경기장의 한가운데, 그리고 나머지는 속이 텅 비어 있어. 옛날 사람들은 거기에 뭔가 채워져 있다, 뭐 에테르 같은 게 채워져 있다, 이런 얘기. 근데 아니에요. 채워질 수가 없지. 거기에 뭐가 채워져? 공기가 채워져. 어떻게 공기가 채워져? 공기에 제일 많은 애가 질소인데 질소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
원자 안으로 질소가 들어갈 수 없어요. 질소 분자가 훨씬 크거든. 그러니까 거기는 공기가 채워줄 수 없는 거야. 그럼 우리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는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 그럼 사실은 선생님 몸도 텅텅 비어 있는 거야. 근데 텅텅 빈 것처럼 안 보이잖아. 왜 그럴까? 원자 수준이 너무 작다 보니까 아까 그 오렌지 주경기장만한데 오렌지 씨앗인데 나머지는 빈 공간인데 이 공간이 너무 작아. 그러다 보니까 빛이 가시광선 영역도 거기를 통과를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 빛의 파장이 짧은 가시광선이 튕겨 나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불투명하게 보이는 거야. 그게 투과돼 버리면 우리는 숭숭숭숭 투명하게 보이는. 사실은 실제로 우리는 물질 자체가 비어 있는 거야. 정확하게 엄밀하게 얘기하면 비어 있는 거야. 다 원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속이 텅텅 비어 있어요. 원자 텅텅설 들어봤지? 속이 텅 비어 있어. empty, 텅 비어 있다. 이런 표현하죠. 그래서 이제 나온 김에 영어 공부를 좀 하자고요. 영어 단어 공부를 좀 합시다. 핵은 nuclear. 그 다음에 얘는 electron 이렇게. 그래서 핵하고 전자로 이루어져 있더라. 사실은 화학은 딱 여기까지만 알면 되는 거죠, 원래는. 그래서 핵이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 그 바깥에 전자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다. 그래서 화학에서 되게 중요한 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 화학에서 문제 나올 때 원자 나오면 사실은 앞에 항상 중성의 의미가 생략되어 있다.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입니다. 화학에서 원자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앞에다가 중성을 쓰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러면 이 중성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이 중성의 의미는 양성자 수하고 전자수가 같더라, 이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양성자수는 핵에 들어있고 전자수는 그 바깥을 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양성자는 플러스고 전자수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개수가 같으니까 우린 이걸 중성 원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앞으로 그래서 원자다 그러면 양성자수하고 전자수는 항상 같아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별표 3개.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핵하고 전자로 쪼개질 수 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쪼갤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돌턴의 원자설은 잘못된 것이었다. 핵을 또 쪼개보더라. 쪼개지더라. 핵 안에는 누가 들어있어? 양성자가 들어있더라. 양성자를 우리는 프로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중성자가 있더라. 중성자는 우리 뉴트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양성자, 중성자, 전자 이렇게. 우리 양성자, 중성자를 우리는 핵을 구성하는 입자다. 그래서 얘네를 통칭해갖고 뭐라 그래요? 핵자다 이렇게 돼요. 핵을 구성하는 입자다. 그래서 줄여가지고 핵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양성자, 프로톤, 중성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양성자는 또 나중에 보일 때 되게 중요하죠. 얘는 얘랑도 똑같아. 수소, 원자핵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양성자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P에 1, 1로 쓰기도 하고 수소에 1, 1이라고 쓰기도 한다. 그래서 양성자하고 프로톤, 수소는 똑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중성자를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할까? 뉴트론이니까 N으로 표현하고 여기다 0을 표시하고, 조금 이따 원소 표시하는 표시 방법 표시해 줄 거야. 1 이렇게 표시한다. 일단 표시는 이렇게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양성자가 또 쪼개지더라. 얘는 뭘로 구성되어 있어? UUD로 되어 있다. 얘는 뭘로 되어 있어? UDD로 되어 있더라. 이제 드디어 이제 뭐가 나오는 거야? 소립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야. 이게 업커크, 다운커크야. 업커크, 다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소립자라고 한다. Q다, Q. G 아니야. Q야. 쿼크. 그래서 소립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업쿼크하고 다운쿼크가 이렇게 생기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죠. 이 업쿼크가 플러스 3분의 2의 전하량을 갖죠. 플러스 3분의 2의 전하량을 갖지, 얘는 마이너스 다운은 3분의 1의 전하량을 갖는다고. 합이 얼마야? 플러스 1의 전하량을 갖더라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얼마를 갖겠어? 플러스 3분의 2의 전하량을 갖죠.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을 갖더라. 그래서 얘는 0인 거야. 그래서 중성자는 전하를 띄지 않아.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이 홍석천 아저씨라고 얘기를 했던 거야. 그죠? 우리 플러스는 보통 남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다고 홍석천 아저씨가 남자가 아닌 건 아니죠. 근데 성향이 좀 약간 중성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0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중성자라고 예를 드는 거고 여기에 이제 상대라고 전자는 마이너스 1을 갖더라.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 양성자가 플러스를 띄고 있고 전자가 마이너스를 띄고 있기 때문에 중성 원자에서는 양성자 숫자랑 전자 숫자가 항상 같아야 된다. 이렇게 되죠.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상대적 전하량이라고 얘기를 한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절대 전하량으로 얘기하면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죠. 엄청 지저분하지? 숫자가 엄청 지저분하죠? 이게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이야. 전자 한 개라기보다 전자 1몰의 전하량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맞겠다. 어쨌든 전자의 전하량이야. 근데 이 숫자가 너무 지저분하니까 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으로 나눠버린 거야. 그럼 간단하게 1이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1가 플러스 1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정확한 절대값은 이런 값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뭘로 쓴다? 상대값으로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이제 모두 나와 상대 전하량만 있는 게 아니고 상대 질량도 나오게 되겠지. 그래서 우리 보통 양성자를 1.0으로 잡아요. 1로 기준 잡으면 중성자가 양성자보다 조금 무거워. 거의 1에 가까워. 둘 다 1에 가까워. 이렇게 되죠. 하나당. 그거에 비해서 얘는 얼마 되면 1876분의 1배야. 양성자 하나가 1이라고 기준을 잡았을 때 그거의 전자 하나는 1876분의 1배야. 이거 어느 정도냐? 너무 가벼워요. 그래서 뭐라고 나온다? 이렇게 나오죠. 무시하자. ignore.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너네 이런 단어 알지? 무시하다. 무시해버리자. 너무 가벼워서 무시해도 된다. 이렇게 되게 된 거죠. 이 상대적인 질량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상대적인 질량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이걸로 이제 우리는 원자의 질량을 얘기할 것이야. 그러면 여기다 원자의 질량을 한번 써볼까요? 이런 표시 뭔지 알지? 약, 비슷하다 이런 뜻이야. 원자의 질량은 그 원자의 핵의 질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 전자는 100개 있어도 무시해도 돼. 하나가 1876분의 1이면 1876분의 100이잖아. 별로 1도 안 돼. 그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 그래서 원자의 질량은 그냥 핵의 질량이고 그 오렌지 씨앗 안에 질량이 다 뭉쳐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엄청난 에너지가 뭉쳐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라고 얘를 갖다가 질량수라는 개념을 쓴 거야. 이거는 핵자, 핵을 구성하는 거니까 핵자의 수하고 같더라. 그래서 여기에 양성자 수하고 중성자 수 이렇게 공식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게 원자의 질량수를 나타내는 거야. 이렇게 되죠. 이건 그냥 공식처럼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질량수다. 그런데 이 질량수가 뭐하고는 다른 거야? 조심해야 돼. 질량하고는 전혀 다른 거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질량수하고 질량은 전혀 다른 거야.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조금 이따 동위원소도 하겠지만 H1, 1자리가 있고 H1, 2자리가 있고 H1, 3자리가 있어. 똑같은 수소인데 지금 얘가 질량수야. 여기 있는 게 질량수입니다. 조금 이따 하겠지만 얘를 갖다가 평균 원자량으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H하고 1에 여기에 1.008이야. 이렇게 1.008이라고 이걸 쓴 게 이게 질량이야. 뒤에 소수점까지 나온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질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수점을 빼버리고 앞에 정수 부분만 쓰잖아? 이게 질량수야.
앞에 정수 부분 1이면 1 또는 2면 2 이렇게 쓰는 걸 우리는 정수라고. 저걸 질량수라고 그래. 그 질량수 계산할 때 이제 드디어 이제 뭐를 구할 수 있는 거야? 중성자수를 구할 수 있는 거야. 여기다 중성자수 한번 카운트 해볼까? 얼마에? 0이죠. 얘는 1이지. 얘는 2가 되겠지. 그래서 양성자수에다 중성자수 더한 게 질량수, 양성자에다 중성자 더한 게 질량수, 양성자에다 중성자 더한 게 질량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중성자 숫자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원소를 표시할 때는 원소의 표시법이 어떻게 표시하냐면 이런 식으로 원소 기호를 쓰고 원소 기호를 이렇게 쓰고 여기다가는 이제 원자 번호를 쓰는 거야. 여기다 질량수를 쓰는 거야. 여기다 이온 가수를 쓰는 거야. 여기다가 뭐를 쓰는 거야? 원자의 개수. 써줄게요. 여기다는 질량수를 쓰는 거다. 여기는 원자 번호를 쓰는 거다. 양성자를 쓰는 거지. 원자 번호 양성자니까. 여기는 이온 가수. 플러스 3가, 플러스 2가, 플러스 1가, 마이너스 1가 뭐 이런 거 쓰는 거. 여기는 원자의 개수. Na2 쓰면은 Na 나트륨이 2개 있다는 뜻이야. 이렇게 표시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원소를 표시하게 된다. 됐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니? 이제 원자의 질량은 이렇게 나타내더라. 원소는 표시를 이렇게 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여기 봐봐. 중성자 수가 이렇게 다른 애들이 나오더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뭐가 나온다? 동위원소에 대한 개념이 나오죠. 우리는 동위원소를 아이소톱이라고 얘기해요. 동위원소. 동위원소의 정확한 정의를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동위원소, 아이소톱. 원자 번호는 같으나 방금 했죠? 뭐가 다르다고? 중성자 수가 달라요. 원자 번호는 같으나 중성자 수가 달라서 뭐가 달라지는 거야? 질량수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나 원자 번호는 같기 때문에 양성자 수가 같은 거지. 양성자 수가 같은데 중성 원자야. 그럼 전자 수가 같은 거지. 전자 수가 같으면 뭐예요? 최각 전자가 같은 거니까 화학적 성질이 똑같지. 그래서 이런 원소를 우리는 동위원소라고 하고 같은 원소의 이름을 갖는 같은 원소이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은 똑같아요.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걸 우리는 동위원소라고 한다. 방금 예시를 들었던 H11, H12, H13. 우린 얘를 갖다가 수소, 일반적인 수소라고 하고요. 얘는 중수소라고 합니다. 얘는 삼중수소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죠. 자연계에는 거의 얘가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 얘네들은 우리는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얘기를 하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얘는 우리 듀테륨이라고도 읽어요. 1에 2라고도 쓰기도 해. 얘는 트리티늄이라고도 읽어요. 1에 3 이렇게. 지금 후쿠시마 원전 주변에 그 방사능 그거 폐기한다고 그러죠. 이제 바닷물을 우리 이제 회도 못 먹어요. 이제 거기에 이런 애들이 많이 들어 있는 거야. 방사성 동위. 분해가 너무 빨리 되는 거지. 너무 빨리 돼서 그 핵 반응을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이게 침투가 되면 우리가 방사능의 픽복이 되는 거야. 우리 몸에서 깨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야. 근데 그러면 물을 써서 아무리 그걸 해도 그렇지. 바다 들어가면 다 똑같은 그렇지. 안 되는 거야, 이게 어떤 원리냐면 물 킨다라고 하는 개념인데 화학약품이나 이런 것들은 물 켜가지고 하면 우리 생명에 크게 지장을 없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얘는 어쨌든 양이 적어도 이 핵반응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어딘가에 세포한테 영향을 줄 수 있거든. 그러면 이제 암을 유발한다거나 세포를 변형시킬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임상실험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런 경험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막아야 되는 건데 지금 못 막고 있는 거예요. 큰일이야, 큰일. 이렇게 돼.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이거 처리가 곤란하니까
이제 어떻게든 막 물켜갖고 버리겠다. 문제 없다. 그러고 막 그거 하고 있잖아요. 막 도다리, 뭐 광어 막 이런 애들한테 해갖고 거기 실험하고 있잖아. 그리고 정치인들 가가지고 그거 먹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문제 없다고 막 그러면서 쇼맨십을 보여주는 거지. 그러다 좀 몇 년 있다가 막 이렇게 될지도 몰라요. 그건 모르는 거야. 어쨌든 이랬어요. 또 탄소도 있죠. 탄소는 6번에 12짜리가 있고 탄소에 6번에 13짜리가 있고 탄소에 6번에 14짜리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 뭐라 그랬지? 중성자 몇 개 있어? 6개 있잖아. 중성자 7개 있잖아. 중성자 8개 있잖아. 이렇게 된다고. 중성자 숫자가 달라가지고 뭐가 다르니? 질량수가 다른 애들, 이런 애들. 우리는 그래서 12짜리가 되게 대부분인데 13짜리를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하는데 얘가 반감기는 탄소가 그래서 반감기가 약 한 5,700년 정도 돼요. 그게 얘는 되게 안정적인 거야. 그래서 우리 기억나죠? 앞부분에서 원자량 기준을 잡은 게 누구였어? 탄소였던 거야. 가장 가벼운 수소를 잡을 수 없었던 이유가 이 방사성 동위원소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어떤 질량을 정확하게 쓸 수가 없더라는 거지, 기준점을 잡기가. 그래서 우리가 탄소를 쓰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많이 나오는 애가 누구였죠? Cl, 염소 17번에 35짜리가 있고 Cl에 17번에 37짜리가 있더라. 우리 근데 얘가 35짜리가 자연 상태에 얼마 있다고? 75%가 들어있다 그랬죠. 얘는 얼마 들어있다고? 25%가 들어있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이거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오죠. 얘를 가지고 이제 주기율표상에는 Cl에 17에 얘가 35.5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왔을 때는 35다 37이다 나왔을 때는 이건 질량수야. 근데 이렇게 35.5다 사실 이렇게 나오면 이건 질량이에요. 그래서 우린 이걸 갖다 뭐라 그런다? 평균 원자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중성자 수 얘기하세요 라고 하면 중성자 수는 18개야. 중성자 수 얘기하세요 그럼 20개야. 여기서 중성자 수 얘기하세요 18.5 삑 아니야. 18짜리가 있고 20짜리가 비율이 다르게 있는 것이지 여기서 다이렉트로 빼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소수점이 나오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평균 원자량, 즉 뭐에 대한 개념이야? 질량에 대한 개념이고 얘네는 뭐라고요? 질량수에 대한 개념이다. 요게 조금 다른 거야. 그럼 이 평균 원자량 어떻게 계산했겠니? 35.5라는 값은 어떻게 나왔냐면 35짜리가 질량 퍼센트로 100분의 75%가 있는 것이고 더하기 37짜리가 100분의 25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합이 얼마 나온다? 35.5가 나오다. 우린 얘를 갖다가 평균 원자량이다.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이게 바로 동위원소의 개념이다. 됐어요? 자, 실제로 이제 이런 애들이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와. 그 중에서 이제 누가 많이 나오냐면 FCl, BrI 뭐죠? 할로젠 원소들. 할로젠 원소들 니네 잘 알잖아요. F 그 다음에 Cl, Br, I. 예전에는 방금 했던 것처럼 이 Cl이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Br하고 I까지도 막 나옵니다. 얘가 79짜리하고 선생님이 알기로는 Br이 81짜리인가? 얘네 둘이 퍼센티지가 다르게 자연계에 존재 비율이 있어. Cl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35짜리도 있고 37짜리도 있어. 얘네 둘이 이제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주면 너무 착실하게 주는 거고 어떻게 준다? X, Y 뭐 이런 식으로 준다고. 절대 어떤 특정한 원소를 주지 않아요. 일반화시켜서 A다, B다 이런 식으로 주든지 또는 X다, Y다 이런 식으로 준다고. 그래서 그걸 잡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동위원소 나오면 뭐가 나오냐면 이제 화합물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죠. 또는 순물질이죠. 순물질 먼저 써야 되는데 괜찮아. 순물질은 순수한 물질이니까 어떤 애가 있어? 예를 들어서 A2라고 하는 물질이 있다고 해보시죠. A2. 그런데 이 A가 자연 상태에 35짜리가 있고 A가 자연 상태에 37짜리가 있다. 이렇게 문제 준다고. 뻔히 이거 CL이잖아.
근데 A라고 준다고 CL이라고 안 주고. 그래놓고 우린 75다, 25다라는 거 알고 있지만 얘를 어떻게 준다? 자연상태 X%에 Y%. 이렇게 자연상태 존재한다. 이렇게 준다는 것이죠. 됐어? 그러면 이제 평균 원자량부터 구해봅시다. 평균 원자량 어떻게 구할 것이야? 똑같은 방식이죠. 어떻게 구하면 돼? 자, 35짜리가 100분의 X 더하기 37짜리가 어떻게 될까요? 100분의 여기다 Y를 쓰지 마시고 이 Y를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쓰면 돼? 그렇죠. 미지수를 하나씩 없애야 되잖아요. 이렇게 쓰시는 게 더 좋다. 그래서 여기다가 100-X를 써라. 이렇게 계산하면 미지수 하나를 줄일 수 있는 거야. 항상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된다. 그 다음에 A2의 존재 비율이죠. A2의 존재 비율에 대한 얘기. 자, 평균 원자량 했습니다. 이번엔 A2의 존재 비율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A2가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따져야죠. 너네 경우의 수 알잖아. 어떤 게 있겠어? 어떻게 있겠어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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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이렇게 있을 것이야. 자, 35짜리, 37짜리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35, 35짜리가 있을 수 있고요. 앞에 35짜리, 37짜리 자리 바꿔서 37짜리, 35짜리가 있을 수 있지. 둘 다 37짜리가 있을 수 있지.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 이제 확률이니까 100 중에 X%만큼이 있을 거니까 얘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니? 100분의 X의 제곱꼴이 되겠죠. 얘 비율은 어떻게 되겠니? 100분의 X 곱하기 100분의 Y 또는 100-X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 100분의 Y 대신에 100-X 이렇게 써주시고 곱하기 100분의 X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얘는 뭐예요? 100분의 100-X 이거의 제곱 이거지. 이런 비율이 나온다고. 그럼 얘네들이 작용하는 그런 걸 알 수 있다. 예시를 나온 김에 예시를 한번 들어줘 볼게. 아까 했던 걸로 한번 해봅시다. CL이 이렇게 된다고. 그럼 여기 이제 얼마짜리가 있어? 35짜리, 35짜리. 여긴 35짜리, 37짜리. 여긴 37짜리, 35짜리. 여긴 37짜리, 둘 다 37짜리.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우리 이거 75%였잖아.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갑시다. 4분의 3이잖아. 4분의 3의 제곱이죠. 얘는 4분의 3이고 얘는 4분의 1이죠. 25%니까. 얘는 얼마예요? 4분의 1이고 얘는 4분의 3이죠. 얘 얼마예요? 4분의 1의 제곱이죠.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 비율이 얼마 나오냐? 얘는 4분의 3, 3은 9죠. 16분의 9죠. 얘는 4, 4, 16분의 3이고 얘도 16분의 3이고 그러니까 얘네 둘의 경우에서는 16분의 6인 거지. 얘는 16분의 1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16분의 9, 16분의 6, 16분의 1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9대 6대 1의 비율을 갖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거의 분포 비율 Y축이 분포 비율이고 이쪽이 분자량이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프가 요렇게 하나 나오고 요렇게 하나 나오고 요럴 것이다. 그럼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분자량이 어떤 거야? 70 얘는 72짜리 얘는 74짜리 같지. 그 다음에 여기는 상대적인 분포 비율이니까 9대 6대 1이겠지. 이런 분포비를 갖을 거라는 거죠. 이거야. 이거를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이게 지금 뭐에 대한 얘기야? 염소기체라고 하는 또는 A2라고 하는 기체 순물질에 대한 얘기를 선생님이 설명을 한 겁니다. 이번에 이제 화합물 설명해야지.
화합물에 어떤 애가 있겠어? 이번에는 AB라고 하는 애가 놓자는 거죠. AB라고 하는 애. 근데 A가 지금 35, 37짜리요. B가 이런 애들이 있다 그래 봐. 예를 들어서 A하고 B를 구성하는데 A라는 동위 원소하고 B라는 동위 원소인데 A는 35짜리하고 37짜리가 있고 B는 1짜리가 있고 B는 2짜리가 있고 B는 3짜리가 있고 뭐 이런 식이야. 우리는 너무 잘 알죠? HCl에 대한 얘기야. 이거 뭐에 대한 얘기라고? HCl에 대한 얘기라고 사실은. 이렇게 되면 얘 H잖아. 1, 2, 3 이거 방사성 동위원소니까. 그 얘네들의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된다는 것이지. HCl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 AB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겠니 얘네들이? 자, B, A, B, A, B, A, B, A, B, A, B, A 이렇게 된다. 자, 어떻게 되겠어? B가 1짜리, 35짜리에 37짜리 이렇게 올 수 있죠. 2짜리, 35짜리에 2에 37짜리, 3에 35짜리, 3에 37짜리 이렇게 6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겠지. 그럼 분자량의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겠니? 얘는 36이겠죠. 얘는 38이죠. 얘는 37이지. 얘는 39죠. 얘는 38이지. 얘는 40이죠. 그래서 얘네 둘이 중복이 되니까 분자량 종류는 5종류가 나와. 분자의 종류는 6가지고 분자량의 종류는 5가지가 나와. 중복되는 데가 있으니까. 얘네들의 퍼센티지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정확히 안 나오고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얘가 X%, 얘가 Y%, 얘가 Z% 이렇게 있다고 해요. 여기는 A%, 얘는 B%. 자연계 이렇게 존재한대. 그랬을 때 얘네들이 존재할 수 있는 비율이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계산이 되면 되겠어? B1이 X%니까 100분의 X 곱하기 얘는 100분의 35짜리가 A 이렇게 되는 거지. 두 번째 거 해볼까요? 얘 100분의 X에다가 37짜리가 B니까 100분의 B 이렇게 되는 것이지. 이거 쭉 할 수 있잖아. 이렇게 하고 우리의 미지의 화합물에 대한 지구상의 분포 비율, 분자량의 분포 비율을 갖다가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저렇게 미지수로 준다고. X%, Y%, Z%, A%, B%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니네 경우의 수 따져가지고 해주면 되는 거야. 이제 문제 묻는 거 뭐라고 나와? 분자량의 종류가 몇 종류냐? 그 다음 종류는, 분자의 종류는 몇 종류냐? 분자량의 종류는 몇 종류냐? 퍼센티지는 어떻게 되냐? 이거 묻는 게 18번, 19번 문제야. 최근 수능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런 유형이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정리해봐. 동위원소에 대한 얘기,